안녕하십니까. 1장 3절 문제가 너무 많아서 오래 걸렸습니다. 영상이 길어질 것 같으니 말을 줄이고 빨리 문제 풀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1번인데요. 1번은 적분상수가 왜 적분할 때 바로 튀어나와야 되느냐, 마지막에 답을 구하고 적분상수를 붙이면 왜 안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는데요. 솔루션에서 간단한 예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y는 y-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 이렇게 되고, 여기서 적분상수를 나중에 최종 답에 도출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y는 2x승이 되고, 여기에 이제 이 적분상수를 다시 썼을 때, 이때 우리는 왜 이런 식으로 적분상수를 계산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붙이지 않느냐에 대한 설명인데, 이렇게 되면요, y'이랑 y가 같지가 않아요. 그죠? 이때 y''은 2의 x승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때 c를 붙였을 때는 이렇게 나오고 y랑 y''이 같은 값이 나오죠. 네. 이런 예시를 통해서 1번 문제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부터는 그냥 일반적인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풀이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코사인 제곱 y가 이렇게 바뀔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답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은 여기서 분수 미분했을 때 이제 분모를 미분한 값이 분자에 있기 때문에 얘도 지금 ln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ln 때 2파이분의 1이 내려와야 되는데 파이가 있기 때문에 2분의 1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고, 어차피 익스포넨셜 함수로 취하면 자, 이런 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5번 문제. 자, 이렇게 해를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자, 6번. 저도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쉽다. 자, 7번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x분의 y를 u로 치환해서 풀어라. y가 ux가 되겠고요.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면 미분 그냥 미분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다시 이 요식을 들어오면, 자, 이때 y''에 이 친구를 대입해 줍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u와 x에 관한 함수로 정리를 할 수 있죠. 이거는 이렇게 변했다 이겁니다. 자, 이걸 이제 u와 x항을 나눠서 써볼게요. 이것도 없어지네. 그러면 이게 지금 다시 쓰면 코시컨트 제곱 u의 du이죠. 따라서 신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줘야 되니까요. 따라서 x분의 y가
자, 이렇게 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8번도 치환 문제인데요. y 플러스 x를 u로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렇게 변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써보면 이때 이게 아크탄젠트의 미분형인데 자, 이게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미분 적분학에서 다시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4x까지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죠. 9번도 지금 x분의 y를 u로 치환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게 y 프라임이 요거죠. 요거를 다시 양변에 x를 나눠줬을 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때 y가 ux이죠. 그러면 이거 없어지고요. 얘도 없어지네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따라서 자, 이렇게 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10번 생각보다 평범한 마지막 문제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도 x분의 y를 u로 치환을 해. 그러면 y 프라임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날리고 프라임은 x분의 1 따라서 이게 지금 x분의 y다. 따라서 y는 이렇게 정답이 도출됩니다. 11번부터는 미분 방정식을 해결을 하고 이니셜 컨디션까지 넣어서 밸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공업수학은 노가다가 너무 많아요. 컨셉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할 수 있고 이제 이니셜 컨디션을 넣어보면요. 자, 이렇게 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12번 이거를 자, 이렇게 도출이 되고요. 이니셜 컨디션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겠죠. 자, 13번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y 따라서 자, 이렇게 해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14번도 장난이죠. 이니셜 컨디션 넣어볼게요. 맞아. 자, 이렇게 해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15번 이렇게 해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16번도 이제 치환을 하라고 책에서 추천을 하니까 치환을 해볼게요. 엑셀에서 미분을 하면 이렇게 정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주어진 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요. 자, 이렇게 최초의 식이 나오고요. 이니셜 밸류를 넣어 봤을 때는 이게 해답이 되겠습니다. 17번도 자, x분의 y를 취하는 폼인데요. 양변에 x를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서 나가고 이거 읽고 나가네요. 자, 이렇게 기본식이 도출이 되고요. 이니셜 밸류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최종 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18번은 책에서 3번식이 뭐냐면 자, 이건데 지금 초기 조건, 즉 yx0를 넣었을 때 y0가 도출될 때의 범위를 제시하라 이건데 물론 여기 밑에 x0가 들어갔을 때 여기 y0가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숫자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지금 상관 쓸 게 아니니까 임의의 변수를 두어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걸로 끝. 19번부터는 한 문제 한 문제가 좀 달라가지고 저도 고생을 했고 여러분도 고생을 하겠죠. 예. 힘내시고요. 가자. 19번 같은 경우에는 박테리아의 성장률이에요. 지금 존재하는 양에 대해서 변화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변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보통 y''은 ky로 모델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풀 수 있는데요. 일주일 뒤에 초기값의 2배가 된다고 했으니까 일주일 뒤에 초기값의 2배가 된다. 자, 이게 이니셜 컨디션이에요. 따라서 1을 넣었을 때는 좀 따라서 K는 L은 이거 Y는 자, 우리가 공식을 이렇게 다 구했고요. 2주 뒤에 그리고 4주 뒤에는 몇 마리의 박테리아가 있을까요? T에 2랑 4를 넣었을 때 Y값을 봐야겠죠. C인 거죠. 그리고 Y0가 C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do this 4 times. 자, 4주 뒤에는요. 4 weeks 16 times. 자, 이렇게 정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20번 같은 경우에는 박테리아가 태어나는 양이 있어요. 그리고 죽어나가는 양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의 박테리아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개의 변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되고요. 현재 박테리아의 변화율이 생성과 죽음의 프로포션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보통 비례한다고 하면 비례상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데스는 이제 마이너스로 볼 수 있겠죠. 생성은 플러스고. 자,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자, 현재 박테리아의 변화율이 생성에서 데스를 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풀어내는 거는 어렵지 않죠. 이런 모델링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성과 소멸에 있어서 시간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제 박테리아 양이 어떻게 남아 있을까 하고 물어보는 게 B예요. 일단 시간을 무한대로 보내보겠습니다. 시간을 무한대로 간 Y에서 케이스를 좀 나눠볼 수 있겠더라고요. A가 B보다 작을 때, B가 같을 때, 박테리아가 죽어나가는 양이 더 많을 때, 뭐 이거는 계산 안 해봐도 나중에 0이 되겠고요. 똑같으면 지금 같은 C가 되겠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무한대가 되겠죠. 이 조건에 대해서 여기 공식에 넣어봐도 이 답이 도출이 되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패스. 21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사이즈가 반으로 줄어드는데 5715년이 걸릴 때, 그러면 3002열일 때는 3000년 후에는 사이즈가 몇 프로겠냐? 해가 바뀜에 따라서 변화율도 같이 변하기 때문에 물론 모델링은 앞서 이렇게 진행되어야겠고요. 자, 이거 해결하면 이제는 외우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바로 그냥 자동으로 나옵니다. 초기 값의 반이 되는데 5715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K부터 한번 찾아보죠. 요걸 단서로 해서,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걸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자, K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서 3000은 이렇게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도출이 되는 거죠. 즉 69.5%가 되는 겁니다. 22번은 처음에 속도가 10의 3승이고 여기서 10의 4승까지 속도가 올라가는데 요 사이의 텀이 요거밖에 안 걸렸어요. 이때 요 시간이 지난 뒤에 움직인 거리는 얼마인가? 그래서 처음에 거리 자체는 0m라고 가정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처음부터 속도는 1000m/s의 속도를 가지고 0.001초 만에 1000m/s까지 되는데, 그때 0.001초 뒤에 얼마나 이동을 했는지 이제 계산을 해내는 문제인 거죠. 시간과 속도 변화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속도는 우리가 지금 구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자, 이렇게 가속도는 도출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가속도는 거리를 2번 미분한 값이 되겠고요. 여기서 적분을 취하면 VT가 되고, 동시에 이때 V0의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이렇게 1차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값이 궁금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값은 이때 A 값이 계산을 하면 5.5m입니다. 자, 23번 같은 경우는 부피 변화율이 이런 공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수학으로 유도하라, 이런 문제인 거죠. 그냥 풀면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24번은 y 프라임이, 자, 여기서 y는 소금입니다.
물이 계속 1분에 2갤런씩 들어와서 소금이랑 섞여서 나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소금이 빠져나가는 개념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겠죠. 희석되는 개념으로. 탱크 안에 소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금의 변화율 자체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 있고요. 이니셜 컨디션을 넣었을 때, 자, 이니셜 컨디션이 처음에 소금이 100이 들어있으니까요. (60분) 뒤에는 소금이 얼마나 남아있냐 하면 t에 60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자, 74.08 갤런 남아있다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25번 같은 경우에는 5도짜리 온도계를 22도 방 안에 들고 가니까 1분 만에 12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온도계가 22도까지 데워지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 하는 걸 구하는 문제인데요. 22도에 가까워질수록 가열 속도가 점점 느려질 거고, 그래서 이제 온도에 따라서 변화율이 변한다고 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온도 변화율 자체가 일정 레이시오를 가지고 22도에서 온도가 멀어질수록 온도 변화율이 높은 거니까요. 그죠? 22도에 가까울수록 온도 변화율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이니셜 컨디션이 처음에는 5도, 1분, 여기서 세컨드로 표현하겠습니다. 1분이 지났을 땐 12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T0를 넣어 볼게요. 자, 60을 넣었을 때는 K 값을 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공식을 도출할 수 있고요. 이때 T가 21.9도가 되려면, 네, 이때 T를 계산을 해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T를 계산하면 약 580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자, 26번은 무슨 곰패치라는 사람 모델링이 있는데 의학에서 뭐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거 푸는 거죠. 자, 이거 지금 조심해야 되는데 ln(y) 미분한 게 지금 또 곱해져 있는 형상이거든요. 이런 건 ln 안에 또 ln을 넣어버리면 되는 거죠. 하나만 풀면 자, 이렇게 최종답을 도출할 수 있고 끝! 자, 27번은 빨래 마르는 속도에 대해서 모델링 하라. y는 습기의 양입니다. 그래서 요 모양인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계속 풀이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10을 넣었을 때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자, 이렇게 1차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습기가 100분의 1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이제 t가 도출이 되는 거죠. 이때 t는 66.4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시간 조금 더 걸리네요. 28번 앞에 있는 예제를 이용해서 그냥 풀어보라 이건데 뭐 쉽게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10분이 지났을 때 2분의 1이 되었고요. 20분이 지났을 때 4분의 1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몇 분이 지났을 때 100분의 1을 넘어가냐 이건데, 원래 이제 2에 32, 2에 6승이 64, 2에 7승이 128 이렇게 쭉쭉쭉 간단 말이죠. 그러면 요 안에 100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답이 존재할 수 있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29번. 자, 도둑이 있어요. 도둑이 나쁜 도둑이 있는데 이제 잡혔어요. 잡혔을 때 당시에 이 도둑의 차의 온도가 지금 190 파렌하이트였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고 나서 재보니까 110 파렌하이트였어요. 80도가 떨어진 거죠. 만약에 1시간 전에 들어왔다면 1시간 동안 식은 열의 양이 이후에 30분 동안 식은 열의 양보다는 많을 것이다 라고 지금 가정을 한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러면 이때 온도가 적어도 270 파렌하이트 이상인데 이제 이렇게 화씨로 바꿨을 때는 물에 끓는 점이 212도 파렌하이트에서 물이 끓어버린다고 하네요. 따라서 이 도둑의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27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액체로 존재할 수 없는 냉각수인데 탐정이 거기에서 오류를 찾아낸 거죠. 공대 출신 탐정인 것 같아요. 자, 로켓이 10초 동안 올라가는 가속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A가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VT는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니셜 컨디션에서 C가 0이라고 했고, 그렇다면 움직인 거리 ST는 물론 처음에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점도 거리가 0이라고 가정을 할 수 있고요. C가 0이죠. 이렇게 모델링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제 10초 후에 움직인 거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700m 조금 안 되는 677m 정도 날아간다고 하네요. 자, 31번은 함수가 어떻게 됐던 간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어떤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도 그래프 자체는 AX라는 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때 Y'은 컨스탄트일 수밖에 없는데 이 컨스탄트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죠. 그러면 이때 만나는 점은 그 그래프가 미분한 Y'과 만나는 점은 하나이다 라는 거를 보이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끝. 자, 32번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물리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해내시면요. W 자체는 VT 자체가 G 사인 알파 이렇게 G와 알파에 대한 공식으로 도출을 하시고요. 이때 속도 변화율에 대해서 보면 진행하는 힘과 반력에 대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정도 되네요. 따라서 자, S가 이렇게 나왔고, 물론 S0가 되기 때문에 C가 0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S가 10m가 되었을 때 T가 얼마나 걸리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T가 약 2.5초가 걸리고 그때의 속도는 우리가 500경 이렇게 도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33번 배를 말뚝에 이렇게 묶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모델링 하라는데요. 로프를 묶음으로써 발생하는 힘의 변화율 자체는 일단 상수가 0.15로 주어져 있고요. 기본의 로프가 가지고 있는 힘에다가 변화하는 각도를 곱했을 때 이제 값이 이제 변화하는 힘에 대한 값이다. 이렇게 모델링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물론 0이기 때문에 말뚝에 하나도 안 박았으면, 말뚝에 박아서 돌린 각도가 1도 없으면 이제 사람이 당기는 힘만 남아있는 거죠. 따라서 사람이 당기는 힘에다가 이런 개수와 각도를 곱해줬을 때 말뚝이 발휘하는 힘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의 힘분의 말뚝의 힘이 1000배가 될 때가 언제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상이기 때문에 한 8회 정도가 되겠죠. 말뚝에 8번 정도 감으면 사람이 당기는 힘의 한 1000배 정도로 배를 당길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원점을 가지는 공략은 원의 방정식 이렇게 되고요. 이걸 바로 그냥 음함수 미분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도출이 되죠. 자, B번. B도 제가 음함수 미분으로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C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OD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저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거밖에 없죠. 자, 이렇게 33번의 D랑 E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의 A, 2의 X승에 대한 맥클로린 급수가 있어요. 자, 원래 맥클로린 급수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X 대신 이에 마이너스 X제곱을 넣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자, 이거를 적분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해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적분상수 C도 붙어줘야 되겠죠. 36번도 이제 수조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구조인데요. 이걸 이제 이 사람의 토리첼리라는 사람의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는 문제인 거죠. 먼저 탱크 수면의 단면적 B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요. 수면이니까 파이 R 제곱인데, 이때 수면이 변하는 속도, 수면의 변화율을 식으로 제시하는 거죠. 기존의 큰 수조의 반지름인 R에서 시작을 하지만 물이 빠져나가면서 수면의 높이가 변함에 따라서 수면의 반지름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 배수 면적은 5cm 제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이 공식을 적어보면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다시 써보겠습니다. 초기에 수조에서 물이 빠지지 않았을 때는 높이가 반지름과 같습니다. 네. 여기서 C가 요거 두 개 지금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15분의 20에서 여기 빠지니까 C가 도출이 되었고, 이 공식을 T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써보겠습니다. T에 대해서 정리했을 때는 이제 이런 공식이 도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H가 0이 될 때에 T가 어떻게 되느냐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A번 같은 경우에는 H가 0입니다. 그러면 이거 쭉쭉 없어지고,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B번 같은 경우에는 R이 1m입니다. 지금 A가 뭐예요? 이게 센티미터죠. 따라서 1m는 100cm로 저희가 환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넣으면 되겠죠? (2210초) B번은 이렇게 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1장 3절 36문제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 문제가 점점 길어지고 노가다성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되게 글로 된 문제가 많아서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수학 문제만 푼다기보다는 어떤 상황에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수학이 적용이 되는지 한번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수학 왜 배우냐, 이거 뭐 내가 동계산화 할 때밖에 안 쓰는 수학 왜 배우냐 하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작게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컴퓨터나 핸드폰, 그리고 앉아 계신 의자, 누워있는 침대, 놓여있는 책상까지 모두 이런 수학 공식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물건이었던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1장 4절 다 찍는 날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